안녕하세요, 주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왕 록펠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1839년 뉴욕에서 약품 판매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상인의 아들답게 그는 어려서부터 칠면조나 사탕, 소금, 돼지고기 등을 팔아 이윤을 남기면서 돈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한편 당시 석유는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거나 지표면에 분출된 것만 시중에 나왔고, 석유의 용도는 연고로 쓰이거나 두통, 치통, 만병통치약 정도로 사용될 뿐이었는데 1859년에 에드윈 드레이크가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석유 시추에 성공하였고, 램프에 사용할 양질의 기름을 얻게 되자 석유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1860년 말에는 약 75개의 유정이 원유를 생산하게 되었고, 원유를 등유로 바꾸는 정제시설도 15개나 들어섰죠. 자연스럽게 록펠러도 석유업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진짜 돈은 채굴이 아니라 운송과 정유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정유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정유 사업으로 돈을 벌자 그는 남동생을 끌어들이고 세뮤엘 앤드류스와 헨리 플래글러와 같은 화학자, 기업인들을 끌어들였으며 그들의 동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이 되면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바꾼 후 주변 정유 공장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작하였죠. 아울러 록펠러는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웠으며 철도 운임 협상을 통하여 철도 회사를 장악하고 동료 정유업자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하여 신디케이트를 조직하였는데, 신디케이트란 몇 개의 기업이 공동 판매소 하나를 두고 판매하는 고도화된 카르텔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쟁자들에게 경영권을 본인에게 상납하고 주식을 배분받던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였죠. 사실과 픽션이 뒤섞인 팩션으로 알려진 책에서는 록펠러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폭력이나 방화를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1871년 12월부터 3개월간 있었던 일명 클리블랜드 대학살에서 그는 뉴욕에서 15개, 필라델피아에서 12개, 피츠버그에서 22개, 석유지대에서 27개의 정유사를 인수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모두 합법적으로 인수했을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죠. 몇몇 회사들은 스탠다드 오일의 독점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경쟁사를 매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탠다드 오일에 인수되어 록펠러에게 좋은 일만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금융을 통하여 석유 산업 모두를 장악했고, 창업한 지 9년 만에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스탠다드 오일사의 정유 탱크 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800년대 후반까지는 석유를 포도주통에 운반하였는데 운반 중에 석유가 새거나 증발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때 공간이 밀폐된 철제 탱크를 처음 개발한 것이 록펠러의 회사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나무통으로 운반하던 회사는 모두 망했고, 독점이 된 록펠러가 운송회사의 운송량을 반으로 줄이면 판매 수단을 잃어버린 대부분의 석유업체도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죠. 록펠러는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파산 직전에 이른 회사들을 거저주우며 회사를 팽창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오일이 단단한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등유 가격은 80% 이상 인하되었고, 품질 혁신도 실행되는 등 석유 산업의 비약적 발전 역시 이루게 되었죠. 한편 록펠러는 미국의 정유업계를 평정한 후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영국과 독일에 진출하였고, 1898년에는 캐나다의 대표 석유회사인 임페리얼 오일의 주식도 일정 부분 획득하였습니다. 그 후 스탠다드 오일은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개편되어 은행, 선박, 철강, 석탄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린 전 세계 유전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유지하게 됩니다. 1929년 대공황이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되는데, 이때 미국 상원에 제출된 기업 명세서에 따르면 JP 모건의 자본금이 776억 달러, 록펠러는 449억 달러였습니다. 두 가문의 자본금이 7대4의 비중으로 미국의 전 산업을 양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유대인 이야기에 따르면 이는 거대 유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의 태동과 동시에 재벌이 탄생한 것이었죠. 이상 록펠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Things You Didn't Know About John D. Rockefeller. Welcome to alux.com, the place where future billionaires come to get inspired. Hello Aluxers, and welcome back to another amazing video. Today we're finding out more about one of the most famous business magnates of all time, John D. Rockefeller. Rockefeller grew up in a modest home in Richford, New York, and then began his career in business as a bookkeeper when he was 16 years old. One of his earliest ambitions was to make $100,000 and to live for 100 years. He nearly managed 100 years, dying aged 97, but he more than exceeded $100,000 in earnings. When inflation is adjusted, Rockefeller was worth the equivalent of $329 billion in 1913. Because alux.com is dedicated to becoming the world's best resource on the world's most successful and influential business people, you don't get much more famous than Rockefeller. So here are 15 things you didn't know about him. Number 1. Rockefeller's first salary was 50 cents a day. When John D. Rockefeller joined a small firm called Hewitt & Tuttle as a bookkeeper in 1855, he was paid 50 cents a day. He earned $50 in his first 3 months of work when he was 16, which is the equivalent of $1,000 in today's money. Number 2. The Rockefeller Center was going to be an opera house. The stock market crash of 1929 ruined the Rockefeller family's plans for their building because it led to the Metropolitan Opera to pull out of the deal. Rockefeller went into creating the building knowing that he was likely going to have to fund it himself, so he did. The Rockefeller Center would become the largest private building project ever created and opened 2 years after Rockefeller's death. Number 3. Rockefeller's mother taught him that willful waste makes woeful want. Rockefeller's early life was turbulent, and his father Bill was a philanderer, bigamist, and frequently absent. His mother, a devout Baptist, was the more stable influence in his life. He was taught to do household chores at a young age and looked after the neighbors' turkeys for money. He was so good at it that he was able to lend small sums to people as a young boy. She encouraged him to give money to the church, too, and a preacher told him to make as much money as he could and give away as much as he could. This formed his financial plan for life, and he became one of the first and most prominent philanthropists. Number 4. The faithful Baptist never touched a drop of alcohol throughout his life. Growing up in a religious household and continuing to faithfully follow religion, Rockefeller was very devout. Baptists traditionally don't drink, supporting prohibitionism, and Rockefeller was one of them. He even wrote a letter about prohibitionism when it was repealed, lamenting the fact that our best citizens have openly ignored prohibition. Number 5. By the 1870s, Rockefeller's oil company owned 90% of the world's oil refining industry. John D. Rockefeller founded Standard Oil in 1869 and expanded it to the point where he was the biggest in Ohio. By monopolizing the railroads, Rockefeller managed to overtake his competitors and infuriate them simultaneously. His efforts brought many ordinary Americans affordable oil and helped him make a 90% share of the entire industry.